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A정렬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해 드릴 건데, 우리 여러분들의 시청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열심히 촬영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않으셨는지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도 계속 3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도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이 수급적인 문제들, 외국인들은 좀 탈출하고 있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체코 원전이 좀 언제 발표가 될지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죠.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률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나와줬는데, 일단은 바로 뉴스들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부산 에너빌리티 원전을 둘러싼 외풍에도 이 체코 원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외풍 좀 불확실하다. 그래도 굳건한데 에너지 3법이 훈풍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한국 원자력 발전 수출을 둘러싸고 외풍이 거세고 있지만 두산 엘리베이터의 사업 입지는 굳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에서 때마침 원전 산업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제도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준 건데, 최근에 연이어서 세 차례 유럽에서 원전 사업 이차를 포기한 것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들이죠.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그리고 대우건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민간이 참여한 팀코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지역을 중동 지역 중심을 해서 원전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유럽은 뭐 거의 빠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회사인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사업에서 철수한 데 이어서 올해 2월에는 슬로베니아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포기를 했고, 지난 19일에는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도 불참한 결정을 전해졌다. 네덜란드는 현재 유럽 국가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뽑히고 있는데, 이 원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원전 사업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렇게 유럽 원전 시장에서 연이어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들에서 좀 의아하다. 웨스팅하우스의 유럽 시장을 완전히 넘겨준 거 아니냐. 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해 7월 체코 원전 수주를 성공한 이후에 체코 원전은 거의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 중동에 이어가지고 원전 부흥 중심지인 유럽 시장의 진출 고두보를 극복하게 됐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시장의 진출을 거의 빼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과 웨스팅이 지난 1월에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가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유럽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 중동 시장에서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원전 관련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등의 한국의 원전 수출을 향한 미국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줬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원전 수주를 전부 다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합리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내용들 때문인데, 원전 일감이 늘어나는데 원전 관련 종사자들의 사람이 없다. 일을 할 사람이 없다. 테코 원전은 수주에도 걱정이다. 동향과 전망 세미나에서 SMR 사업 개발 단장이 이 김한곤입니다. 김한곤 단장이 인력 부족을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선 테코에 신규 원전을 수주를 하더라도 인력 부족 때문에 걱정이다. 프로젝트는 늘어나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선진국들이 SMR 개발에 더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SMR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표준 설계를 마치고 2028년도 원전안전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고 2035년도 상용 버전을 제작해 별다른 장애는 없지만 이 사람이 없다라는 인력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체코 원전을 수주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설에 참여할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협의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는 설계를 하는 기업이니까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원전 위탁 생산을 이제 대만의 TSMC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설계를 하고 TSMC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구조잖아요. 팹리스, 웨스팅하우스는 기본적으로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설계에
공점이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유럽의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을 내미는 게 웨스팅하우스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하면서 공동시장에서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을 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위 하청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태라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어 합리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은 합리적인 그런 합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감 국가로 지정된 이 원전 기술,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이것도 공식적으로 정비가 확인한 바로는 외교부가 설명한 것처럼 기술 보안 문제를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원전 수출을 향한 외풍에서 두산 엘러빌리티는 다소 비켜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오히려 원전 관련 수주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 나오네요. 이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을 따낸다 하더라도 직접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 설계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주기기 제작하고 납품은 결국 외부 기업과 협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이 웨스팅하우스하고 팀 코리아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이런 합의한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손을 내밀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 팀 코리아가 원전 수출의 성과를 확대하지 못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를 통한 주기기 수지 확대가 기회가 열려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3법도 국가를 통과한 상태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이런 산업 육성에 대한 특별법인데 해상풍력도 그렇고 이 전력망 확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든 수혜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방사선 폐기물 지금은 원전을 다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폐기가 우리나라는 건들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원전에다가 계속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용 후 핵 연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이 사용 후 핵 연료 용기 사업이라든가 전식 저장 사업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봅니다. 핵연료가 2040년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대응책으로 마련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도 나오네요. 2015년도부터 방사선 폐기물 저장 기술 등에 꾸준히 투자를 해 나왔고 이 사용 후 핵연료 운반 그리고 저장 용기 5세트를 미국 펜실베니아 이 원자력 발전소에 수출하는 성과도 내기도 했고 이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많지 않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전 시장 내에서 수주는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체코 대통령,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인데 체코 대통령이 최근에 부산 스코다 파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체코 원전을 준비하는 현황들을 점검을 했다. 이렇게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 두산 스코다 파워를 방문하면서 증기 터빈 생산 설비들을 살펴봤다고 해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이전받을 예정일 발전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자,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두산 스코다 파워는 증기 터빈을 공급하게 되고 증기 발생기라든가 원전 주기기는 한국에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체코 원전은 아직까지 최종 계약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행보들을 봐서는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 동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체코 원전을 공급하게 되면 두산 스코다 파워를 중심으로 해서 증기 터빈도 공급을 하고 원전 주기기라든가 증기 발생기는 한국에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신용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 주식 강의를 그대에게 하고 보네스토스 자문하고 협업하고 있는 것들을 안내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쉬고 있는 그 기간 중에서도 댓글이 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제 안부를 많이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는 덕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검색식 제가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검색식도 있었지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색식인 거거든요. 또 예전에는 모든 차트들 선정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차트를 뭐 시간을 내서 다 이렇게 살펴보다가 검색식을 활용을 하는 것들로 많이 바뀌게 된 게 물리적으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매일 이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 분석을 하면서 이 재무가 어떤지 수급이 어떤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검색식에다가 제가 가장 중요한 재무 그리고 차트, 수급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 놓습니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들, 매집이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승 돌파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은 종목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이 화면이 몇월 며칠에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인 건데,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거의 뭐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YC도 35% 상승을 했죠. 하이닉스, 진양산업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TW홀딩스,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2월 11일에 검색이 됐었는데 12월 11일 바로 이날입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검색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12월 11일 여기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거래량들도 잘 나와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만 7천 원까지, 이때 고가가 8만 1,700원이었거든요. 대략적으로 50%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같은 날 나왔던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 12월 11일 이날 검색이 됐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8,500원권까지 6%가량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미셀도 70%가 상승했었는데, 파미셀은 12월 6일에 최초로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122%가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12월 12일에도 이 파미셀이 검색이 다시 됐었던 겁니다. 12월 6일은 이때고 12일은 이날입니다. 이날하고 이날 이렇게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12,920원까지 140%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수급도 기관이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이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점이 나와주면 검색식으로도 검색이 나오게 되는 그런 검색식인 거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될 거고, 이건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검색식이기도 해요. 제가 PDF로만 드리면 물론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색식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따라 하시면 될 수 있게끔, 적용하실 수 있게끔 적용하는 영상들도 촬영을 해서 제가 이 영상도 제공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이 7분 영상이니까 보시면서 따라만 하시면, 검색식 설정은 물론이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교육도 진행을 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메일을 제가 알아야 영상이랑 PDF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설명 쭉 읽어보시고 이메일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네스트 투자 자문에서 주간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항상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는 거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업종이라든가 테마라든가 그런 것들을 주간으로 리포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리포트 속에서도 종목들, 수혜 종목이 어떤 건지, 이 장기적인 성장성, 사업성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여기 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명을 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주간 리포트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발간되는 리포트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제도권은 금융회사입니다. 제가 종목 진단이라든가 종목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진단과 종목 추천도 다 받아보시라고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보넥스트 투자자문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카톡방에 들어와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무료방이거든요. 이렇게 추천주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구리가약이 상승을 하니까 이구산업을 추천드리기도 했네요. 우리 카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인큐들이랑 시황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최근에 이 클로버 46%, APR 18%, 휴스틸 35%, 그리고 페인엔터테인먼트 29%, 티로보틱스 23%, 그리고 모티브링크 27%, 동양철강 나인테크 46%, 43%. 이렇게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이게 진짜 추천해주고 이렇게 올라간 게 맞는지 카톡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검색식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시고, 검색식은 필요 없고 카톡방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자, 우리가 3월 말로 기대를 했던 체코 원전이죠. 이거는 조금 뒤로 밀린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4월 초
아니면은 진짜 늦게 되면은 5 월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들을 좀 안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원전 산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밀어붙이고 있죠. 근데 오늘 법원에서 이재명의 무죄 판결로 선고가 좀 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공을 들이고 있었던 정부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 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에서는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계약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불확실성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60 일선이 올라오는 것들을 좀 지켜보자. 그래도 제가 이 25,000원 부근을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기도 했었잖아요. 주가가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니까 이 60 일선이 올라오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때 이 시기가 한 4 월경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달쯤에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자. 60 일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이 하단 부근에 이 24,000원 부근의 지지 구간들도 염두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움직임들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이런 의견들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영상 한번 쭉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